독일이 지금 아주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경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30억 유로.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독일이 자기들 미래에 쏟아붓고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바로 이 녹색 기술의 주도권을 꽉 잡기 위한 독일의 아주 대담한 큰 그림의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독일이 펼치는 이 서로 달라 보이는, 심지어는 모순돼 보이는 정책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서 착착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엄청난 돈,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30억 유로가 그냥 막연한 돈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이런 핵심 친환경 기술들을 만드는 공장을 다시 독일 땅에 짓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2030년까지 아주 길게 보고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독일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깔린 엄청난 압박감, 그걸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연간 매출이 500억 유로? 여기에 달려있는 일자리가 무려 40만 개입니다. 독일 경제에서 해양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근데 바로 이 모든 게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독일조선해양산업협회의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딱 보입니다. 시장을 여는 걸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롭게 경쟁하는 열린 시장, 물론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 산업을 지켜야 하는 냉혹한 전략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순진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상적으로 해야 뭐 다 같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원하죠. 근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 산업을 지키려고 보조금이나 공공계약 같은 걸 거의 무기처럼 쓰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독일은 대체 어떻게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산업 기반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해법은 뭘까요? 자, 그 첫 번째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녹색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땅 안에 외부 공격에도 끄떡없는, 웬만하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친환경 산업의 성을 쌓겠다는 거죠. 이 녹색 요새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까 말한 그 30억 유로로 친환경 기술을 팍팍 밀어주고요. 둘째, 미래의 에너지, 바로 수소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셋째, 탄소 배출 없는 배들이 다니는 녹색 해운 항로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들여서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킬까요? 여기서 독일의 두 번째 카드가 나옵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논란의 여지도 많은 전술이죠.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쓰는 돈은 그 혜택이 유럽 안에서 돌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바이 유로피언이죠. 물론 이걸 두고 보호무역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독일은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보호무역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상식이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반칙을 쓰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기술,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복잡하고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은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일의 또 다른 얼굴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편의치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편리한 나라에 깃발을 꼽는다는 뜻이에요. 선주들이 세금도 싸고 규제도 덜한 나라에 자기 배를 등록해서 비용을 확 줄이는 거죠. 해운업계에서는 아주 오래된 관행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독일처럼 인건비 비싼 나라가 어떻게 이런 초저가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독일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제2선박 등록 제도. 정말 머리 좋은 방법인데 동시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제2 등록을 하면 배에 타는 외국인 선원들한테는 독일의 비싼 노동법이나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장 같은 일부 간부만 빼고요. 그러니까
독일 국기를 달고 다니는 배인데 그 안은 사실상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법적 공간이 되는 거죠. 일종의 지름길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타가 있어요. 이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임금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100% 면제예요. 이건 뭐 엄청난 혜택이죠. 자,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걸 한번 쫙 맞춰서 독일이 그리는 큰 그림이 뭔지 완성해 보시죠. 결론적으로 독일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안에서는, 즉 국내에서는 보조금 팍팍 주면서 아주 높은 기준의 녹색 요새를 짓고 있죠. 그런데 밖에서는, 즉 국제무대에서는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주는 지름길을 이용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모순적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생존을 위한 아주 치밀하고 실용적인 하나의 큰 계획이라는 겁니다. 집 안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집 밖에서는 무자비하게. 과연 이게 앞으로 경제 강대국들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공식이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꽤나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